텍사스주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10대 치어리더 소녀 2명이 차량을 착각해 다른 차에 탔다가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전과가 있는 절도범들에게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필수로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마트 직원을 흉기로 찌른 뒤 조주하던 차량으로 10대 무리를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0대 남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청소년들이 야간 근무와 근무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노동법안이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여행객들의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훔쳐가는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면서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보안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왔습니다.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나토 회원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부소장은 오늘 전화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강조해왔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법에 따라 교전국인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나토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ere are many other ways that Korea could do this through, backfilling NATO countries that are providing weapons to Ukraine. 우크라이나에 부족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탄약이라며 한국은 탄약 비축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더라도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는 겁니다. 무기 지원으로 한국이 러시아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이미 한국을 교전국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Russians already accused South Korea of backfilling supporters of Ukraine in this war, so Korea is already bearing the brunt. 이런 가운데 미국은 탄약과 포탄, 대전차 무기를 포함해 약 4,30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때까지 미국은 동맹과 함께 우크라이나와 단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로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는 건 아닌지 한국 정부의 외교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미사일을 도입하는 등 미국 등의 무기 지원을 바탕으로 대반격 준비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맞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점검 장면을 공개하며 위협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미국의 지대공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오늘 패트리엇 방공 체계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우리의 하늘이 더욱 안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레즈니코우 장관은 정확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하루 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군수품 목록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시켰습니다. Der Verteidigungsminister hat da ja auch noch mal ganz doll mit Nachdruck in den letzten Wochen dafür gesorgt, dass das zweite Iris-T-System ankommen konnte, dass die Patriots jetzt angekommen. 우크라이나는 그간 패트리엇 지원을 꾸준히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방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군인 65명은 최근까지 미국에서 패트리엇 운용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속성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일부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대반격 작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야르스 점검 장면을 공개하며 위협에 나섰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2,000km에 이르는 야르스 미사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도 뚫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산 무인기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미국이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유포해 중국 기업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텍사스주에서 10대 소녀 2명이 다른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차문을 열었다가 총격을 당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사소한 실수로 인한 총격 사건도 지역마다 빈발하게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치어리더로 활동하는 18살 소녀 페이톤 워싱턴과 친구 3명은 어젯밤 치어리더 연습을 마치고 같이 차를 타러 가던 중 총격을 당했습니다. 일행 중 2명이 차량을 착각해 다른 차량을 탔다가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격분해 소녀들에게 걸어와 총격을 가한 겁니다. 이번 총격으로 워싱턴이 총에 맞아 크게 다치고 또 다른 친구 1명은 가벼운 부상을 당했습니다. halfway my window was down, he just threw his hands up and then he pulled out a gun and then he just started shooting at all of us. 총격 용의자인 25살 페드로 텔로 로드리게즈는 소녀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돼 현재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용의자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등과 다리에 총상을 입은 워싱턴은 평소 활발한 성격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Almost anybody that's ever set foot in our gym. She's incredible, but she's also just an incredible kid. She's just like I said, a good role model for so many. 최근 미 전역에서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인 총격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뉴욕주에서는 20대 여성이 주소를 잘못 알고 찾아간 집에서 집주인에게 사살당했고 지난 13일 캔자스시티에서도 비슷한 일로 10대 소년이 총격을 당해 중태에 빠진 바 있습니다. Should be a federal hate crime, at least investigation. I believe that it merits federal hate crime charges and a conviction. 전문가들은 경제 불황으로 인해 사회가 혼탁해지면서 가벼운 일에도 크게 화가 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절도 범죄가 급증하자 절도범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가 요구될 전망입니다. 알 무라스치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2건 이상의 절도 전과가 있는 범인들에게 중죄 또는 경범죄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게 약물 남용과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급증하는 소매점 절도 방지를 위해 발의됐으며 연쇄 절도범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미 소매업협회는 미국에서 소매 절도는 연간 300억 달러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매 범죄의 상위 10개 도시 가운데 LA가 1위를 차지했으며 샌프란시스코와 세크라멘토가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에 있는 상점들이 주요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절도범들은 조직적으로 절도를 일삼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대 남성이 한 마트에서 직원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다 길을 건너던 10대 학생들을 향해 돌진해 남학생 1명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미밸리 경찰국과 벤츄라 카운티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2시 48분쯤 250블락 코크란 스트릿에 위치한 월마트에서 24살의 오스틴 에이스가 직원을 흉기로 찔렀으며 범행 직후 곧바로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카마리오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후 가족과 언쟁을 벌이다 다시 차를 끌고 나와 사우전 옥스의 웨스트레이크 고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10대 4명을 향해 돌진해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here a domestic dispute with family members occurred, resulting in no injuries. At this point, we do not know if the collision was an intentional act, as it is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by the Ventura County Sheriff's Office, Thousand Oaks Traffic, and the Simi Valley Police Department. 이번 사고로 15살 남학생이 숨졌으며 여학생 2명은 큰 부상을 입었고 흉기에 찔린 월마트 직원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가 우발적이 아닌 의도적으로 돌진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살인과 살인 미수, 흉기 폭행 등 중범죄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위험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노동 법안이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주 상원은 아동 노동 규제를 현행보다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2표, 반대 1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이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고 보호자가 서면으로 허가할 경우 16세와 17세 청소년들이 식당에서 손님에게 술을 내놓는 일도 허용됩니다. 또 15세부터는 노동 강도가 낮은 공장 조립 라인에서 일할 수 있고 학기 중에는 밤 9시, 여름 방학에는 밤 11시까지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청소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팬데믹 이후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노동계에서는 아이들을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시킬 수 있다면서 아이들에게 의존해 노동력 위기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일을 하는 것은 책임감과 전문성, 경제 등을 배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안전망에 구멍이 난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 준비가 시작되면서 여행객들에게 사이버 범죄 주의가 경고됐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업체인 체크포인트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여행객들에게 항공사에서 온 것 같은 링크를 보낸 뒤 클릭하게 만들어 로그인을 하게 하고 여행객들의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훔쳐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자들은 훔쳐간 포인트를 다크웹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일례로 아메리칸 항공의 150만 포인트를 $500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해커들은 훔친 정보와 도난된 마일리지로 여행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웹사이트 주소를 받는다면 URL과 잠금교가 있는지 다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으며 암호를 자주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LA에서 중산층으로 살려면 연소득이 과연 얼마나 돼야 할까요? 소득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재정정보회사 스마트 에셋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LA에서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최소 47,418달러부터 최대 140,744달러를 벌어야 하며 이는 미 전역의 100개 도시 가운데 중산층 소득 기준이 37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LA에서 평균 연봉 73,372달러 정도를 벌어야 안정적인 중산층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산층 소득 기준이 가장 높은 도시는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로 최소 104,400달러에서 311,1,900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산층 소득 기준이 가장 낮은 도시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로 연소득이 최소 23,800달러에서 최대 71,100달러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에서 지난해부터 ADHD 약물의 품귀 현상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에는 청소년 4명 중 1명이 이 약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마 네트워크 오픈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를 겪는 학생들의 치료약이 미국에서 25% 이상 학생들에게 비의료적으로 처방됐으며 이들은 의사 지시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DHD 약물이 온라인으로도 구하기 쉬워지면서 급기야 청소년들 간의 약물을 공유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오남용은 심혈관 질환과 우울증, 정신질환 불안과 발작 등 건강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전국의 많은 약국에서 ADHD 약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FDA가 약 부족 사태를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41개 카운티가 심각한 대기 오염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폐협회가 발표한 지역별 공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41개 카운티가 최근 3년간 평균 초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나쁜 F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도 24시간 단기 초미세먼지 수치와 오존 농도 수치에서 모두 F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의 뜨거운 햇볕과 건조한 기후가 수많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과 함께 오존 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대기 오염은 호흡기와 눈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 장애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는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 안보 책임자들에 대한 미국의 도청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고양이나 잠자리 같은 생물까지 도청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막을 수는 없는 건지 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C 뉴스룸 회의실을 도청해봤습니다. 그러면 대본은 국부에 따로 별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밖에서도 마치 회의실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립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된 휴대폰이 겉으로는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청기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원어민 강사 이거는 보도국에서 진행된 회의 소리를 이렇게 간단한 장치만으로도 외부에서 몰래 엿들을 수 있습니다. 사내 스피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마이크 기능이 없는 평범한 스피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소리가 이 스피커를 타고 옆 사무실로 넘어가서 제 말소리를 도청기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창문이나 벽에 레이저를 쏴서 음성으로 생기는 진동을 이용해 도청하는 기술은 장애물에 취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교육용 레이저 도청기의 빛을 종이로 가리자 도청도 멈춰버렸습니다. 도청 기술이 발달하면서 국내에서 도청을 이용한 범죄도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청 등으로 경찰에 검거되는 사람은 한 해에 300여 명. 노조 회의를 도청하던 기업 간부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교육장에 설치된 화이트보드의 지우개 안에 USB 형태의 도청 장치가 있었습니다. 잠자리 눈에 전달되는 음파 진동을 레이저로 잡아내고 새나 고양이의 미세한 장치를 심어 도청해온 사실도 비밀 해제된 미국 CIA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주한미군 정부에 주로 의지하는 우리는 도감청을 하는 것도 막는 것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도감청 정보전과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시스템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대량 학살이 발생하면 인도적 지원을 고집하긴 어렵다며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건지 주목됩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 가진 단독 인터뷰 제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이 발생하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한 지원에는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제한이 있긴 어렵다며 다만 전쟁 당사국과 다양한 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찌감치 무기 지원에 선을 그어왔지만
미국은 지속적으로 포탄 지원을 압박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인도적인 그런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이 발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제가 있는 답변, 상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기존 정부 입장에서 바뀐 건 없다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회담에는 개방적이지만 국내 정치를 위해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열지 않겠다며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신 북핵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가 돼야 한다며 한미, 나아가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찰 자산과 정보 분석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개입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전쟁법 위반 상황을 가정한 발언이라고 했지만 러시아는 양국 관계를 망칠 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무기 공급의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모든 과정에서 다소 비우호적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Конечно же,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буде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푸틴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SNS를 통해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지원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국민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면서 주고받는 대가가 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행동은 지난 30년 동안 양국의 이익을 위해 건설적으로 발전해온 한러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가정적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며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등의 사안이 발생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기 지원에 대해 경고한 것은 지난해 10월 푸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한국이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러시아가 이를 전쟁 개입이라고 규정하면서 양국의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논란의 핵심에 있는 송영일 전 민주당 대표가 굳게 입을 다문 채 오는 22일 기자회견에서 귀국 일정 등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강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파리 경영대학원 출근길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미소를 띤 채 기자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언제 귀국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엔 22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조기 귀국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 그날 말씀드릴게요.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은 이제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입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도 당은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도 당 스스로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라며 자체 조사를 포기한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돈봉투와 관련한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도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50만 원은 사실 이게 뭐 이 한 달 밥값
도 안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아마 실비이지 않을까.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 국민의힘은 돈봉투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난을 더했습니다. 돈봉투를 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만큼 부패의 일상성이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사건의 몸통인 송 전 대표에 대한 출당과 강제 귀국 조치를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시카고에서 천여 명의 10대들이 난동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요. 이 현장 인근에서 흑인 청소년 무리가 20대 백인 여성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피해 여성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10여 명의 청소년 무리가 여성을 끌어당겨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구타한 뒤에 스마트폰과 신발 등 소지품을 빼앗아 흩어졌다는데요. 피해자들은 지나가던 한 부부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들을 도운 부부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폭행 현장을 경찰들이 보고도 그냥 지나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시카고 도심에서는 흑인 청소년 최대 1,000명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기물을 부수고 불을 지르는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듀스부르크의 한 헬스클럽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라커룸에 난데없이 괴한이 들어와 남성 한 명에게 흉기로 공격한 후 달아나다가 3명에게 상처를 입혔다는데요. 4명은 모두 크게 다쳤고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용의자가 특정인을 목표로 했는지 무차별 공격을 했는지는 피해자들 사이에서 증언이 엇갈리고 있고요. 검찰은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4월 기온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북부의 기온은 44.6도까지 치솟았고요. 태국 북서부 지역은 45.4도를 기록했는데요. 중국도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는 지역이 늘면서 기상 관측소 100여 곳에서 역대 4월 기온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더 잦아지고 일찍 찾아오는 현상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N 세계 인구 보고서는 올해 중반 인도 인구가 14억 2,86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 인구는 중국보다 300만 명 정도 많아져서 세계 1위가 되는데요. 지난해 중국 인구는 1960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중국은 1980년대만 해도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한자녀 정책을 실시했지만 2016년에 폐기했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처럼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남성이 거침없이 빌딩 외벽을 오릅니다. 붉은색 옷을 입고 세계 초고층 빌딩들을 맨몸으로 등반하는 유명인이죠. 프랑스 스파이더맨으로 불리는 알랭 로베르스인데요. 과거 파리 에펠탑과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등 세계 150여 개 고층 빌딩을 등반했습니다. 이번에는 파리에 있는 160m 높이의 건물에 올랐는데요. 연금 개혁에 반대하기 위한 프랑스 국민들을 지지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화장실이 고장나서 긴급 회항했습니다. 승객 약 300명을 태운 오스트리아 항공 여객기는 이륙 2시간 만에 공항으로 돌아갔는데요. 화장실 고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화장실 8칸 가운데 5칸의 변기가 고장나면서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았다는데요. 이 상태로 8시간 동안 비행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해서 회항이 결정됐고요. 승객들은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받았다고 하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이른바 민폐 주차를 비판하는 사연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얌체 주차 차량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응징했다는 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글쓴이는 한 대형 수입 SUV 차량이 주차선을 자주 침범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SUV 차량이 주차선을 침범해 차를 세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에는 앞쪽 바퀴가 주차선을 넘어 주차 공간 2칸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날 찍은 것으로 보이는 두 번째 사진은 주차선을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밟고 서 있죠. 그래서 옆에 다른 차가 정상적으로 주차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자 글쓴이는 작고 아담한 자신의 경차를 SUV 차 옆에 주차했다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경차를 주차칸에 정상적으로 세웠지만 주차선을 밟은 SUV는 운전석 문을 열기 어렵겠네요. 글쓴이는 경차를 주차한 뒤 내일은 다른 차로 출근해야겠다고 적기도 했는데요.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 보기 좋다면서 합법적인 응징이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제때 열차를 타지 못했다는 한 지체장애 승객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승객은 지난 주말 수원역에서 무궁화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휠체어 좌석을 정상적으로 예매했는데요. 그런데 열차를 타기 직전 갑자기 승무원에게서 해당 열차를 탈 수 없으니 환불받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열차에 입석 승객이 많다는 이유였는데요. 결국 이 승객은 승차권을 환불받고 다음 열차표를 새로 구매해 타고 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코레일은 뒤늦게 사과글을 올렸는데요. 당시 열차에 입석 승객이 많아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혼잡이 덜한 다음 열차를 타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고요. 탑승 가능 열차를 사전에 잘 안내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 BBQ가 일부 메뉴에서 냉장육이라는 선택 메뉴를 추가해 3,000원 인상된 비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조치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BBQ 치킨과 관련된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배달앱에서 냉장육 치킨을 선택하면 3,000원의 추가 비용을 내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BBQ 공식 홈페이지 메뉴를 보니 정말로 황금 올리브 치킨 핫윙은 2만 원, 같은 제품 냉장은 23,000원으로 소개돼 있네요. 이 사연이 퍼지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그러자 BBQ 측은 기존 핫윙 제품은 냉동육만 써왔지만 신선한 냉장육을 원하는 고객들이 있어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냉동과 달리 신선육은 조리에 추가 작업이 필요해서 요금을 추가했다고 하고요. 또 냉장육은 유통기한이 길지 않아 보관이 어렵다 보니 매장마다 차이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국내 온라인 게시판에서 화제가 된 사진인데요. 화장실 타일과 변기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한데요. 사실 이 무시무시한 사진은 셀프 인테리어로 욕실 분위기를 직접 바꿔보려고 도전했다가 실패한 현장을 찍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원래 따라하려고 했던 인테리어는 이렇게 깔끔한 모습이었다는데요. 무광 타일에 주황색 줄눈으로 포인트를 주려고 한 건데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나와버렸네요. 누리꾼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당해도 이해해야겠다. 범죄 현장이 따로 없다며 익살스러운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 동물이라고 다르지 않죠. 야생 코끼리가 새끼를 지키기 위해 악어와 싸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스리랑카의 한 국립공원, 어미 코끼리와 아기 코끼리가 작은 물웅덩이를 지나는데요. 물 안에서 놀던 아기 코끼리가 옆으로 넘어진 순간 악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끼 코끼리를 공격하려는 악어, 어미 코끼리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큰 몸을 빠르게 움직이며 맞서는데요. 어미 코끼리의 거센 발짓에 악어는 결국 항복하고 맙니다. 누리꾼들 역시 모성애는 강하다는 반응이었고요. 감동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잔혹한 전쟁 범죄 현장인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한 관광객이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가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방문객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로 통하는 철로에 모델 같은 자세로 웃으며 사진을 찍었는데요. 당시 영국의 한 언론사 프로듀서가 이 장면을 목격했고 자신의 SNS에 문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3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대부분 누리꾼은 무례하다며 해당 여성을 비난했는데요. 아우슈비츠 박물관 측도 공식 SNS에 방문객들은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살해된 현장에 들어선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9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